10년 전 아들에게 전세금 1억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병원비가 없어서 아들에게 100만 원 빌려야 했습니다. 작년에 상담 오셨던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돈을 안 줬으면 자식이 평생 원망을 했을 것 같고 결국 줬더니 내가 평생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안 도와주자니 부모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도와주자니 우리 부부의 노후가 불안한 거죠.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고 나서도 내가 30년을 살 수 있느냐, 이 기준 하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또 답답해하시는 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세대의 자산 구조가 왜 이렇게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건지. 둘째, 자녀에게 1억을 줬을 때 그리고 안 줬을 때 10년 뒤에 각각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 아무도 잘 모르는 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 지원 또 노후 생활비 딜레마죠. 어느 한쪽에 힘을 주게 되면 참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손뼉을 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이 자료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우리 가정의 재산과 살림살이를 매년 조사하는 겁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요,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5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보면 꽤 많은데 하실 수 있죠. 근데요, 이 숫자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5억 5천만 원, 큰 돈인데 이 중에서 약 76% 이상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4억이면 통장에 남은 금융자산은 1억 남짓 정도 됩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이 약 1억 3,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평균이죠. 이 평균값은 아주 부자인 분들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변의 보통 가정은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퇴 후 부부가 한 달에 적정하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같은 조사에서 가구,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 필요할까 응답한 게요, 약 336만 원입니다.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도 월 24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0세를 넘어서 65세까지 일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88세까지 23년을 더 산다고 하면 총 필요한 돈은 약 9억입니다. 큰 돈이죠. 물론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으시면 이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은퇴한 분들 중에 약 57%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1억을 건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1억 남짓 있는 사람한테는요, 1억을 빼면 그냥 빈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1억을 주면서 우리 애가 나중에 갚아주겠지, 또 우리 나이 들면 생활비를 보태주겠지, 네, 이런 기대하시나요? 통계적으로는 이런 기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은퇴한 분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보면 이런 냉혹한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은퇴 후에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요? 공적 수혜금이나 연금이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의 용돈에 기대는 비율이 약 24%. 많아 보이나요? 그런데요, 이것은 생활비 전액을 도움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용돈이에요. 아주 소액이죠. 즉, 우리 노년에 부족한 생활비를 자녀에게 단 1%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 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로서 그런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50대 내지는 60대 세대가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할까요? 위로는 부모님 모시고 요양비 대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 전세금, 결혼자금 보태주고, 그 사이에 부부의 노후 준비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세대를 낀 세대라고 하는데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낀 세대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먹고 살긴 더 좋아졌는데 왜 우리의 노후가 더 불안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보십시오. 자녀가 많았죠. 그래서 자녀 5명, 6명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나눠서 모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담이 적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가 1명, 많아야 2명입니다. 그러면 한두 명의 자녀가 2명의 부모님을 책임져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까지 하면 4명이죠. 두 번째, 자, 우리가 집안채를 갖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노후 부장이 됐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꾸준하게 계속 오르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 주요 지역 빼고는요, 지방은요, 집값이 지금 하락하는 곳도 많습니다. 집을 팔아도 갈 곳이 없으면 오히려 주거비가 더 많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60살에 은퇴하면 통계적으로 평균 75세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60세에 은퇴해서 15년 정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저희 세대 어떨까요? 60세에 은퇴하면 평균 90살은 삽니다. 은퇴를 해도 30년은 더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조부모님 세대보다 2배 이상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같은 1억이라도 무게가 예전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에 그래도 자식을 도와줘야지, 이런 감정과 이걸 주면 내가 못 산다 라는 현실 사회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요, 지금의 세상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전세금 지원해 줬을 때, 안 해줬을 때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족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녀에게 1억을 보태준 사례입니다. 2016년 아들에게 전세금으로 1억을 보태줬습니다. 모아둔 현금 그리고 퇴직금 합친 금액 2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인 1억을 보태줬습니다. 물론 퇴직 후에 이분처럼 금융자산이 2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인 분도 있으실 겁니다. 금액은 달라도 판단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내 노후 자금의 절반을 떼어주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2억 중에 1억을 주면 1억이 남죠. 이걸로 20-30년을 버텨야 돼요. 국민연금 이분 120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 해도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하죠. 자, 그러면 1억을 매달 120만 원씩 쓰면 7년 뒤면 바닥이 납니다. 즉 60살에 은퇴해서 70도 되기 전에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요, 69세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사는 빌라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70세에 3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맡기면 월 9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국민연금이랑 합쳐도 약 210만 원. 그러면 부부 최소 생활비 24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매달 30만 원이 부족하죠. 매달 부족한 겁니다. 결국 아들한테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그때 1억 준 거 갚은 거라고 생각하겠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왜 또 돈을 달래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준 1억이 10년 뒤에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좀 마음은 불편하지만 거절을 한 사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같은 상황인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엄마 아빠의 노후 자금이다. 대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대출 같이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딸이 처음에는 서운해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요, 함께 발품을 팔아서 버팀목 전세대출 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고 결국 딸은 정부 지원 대출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중에 매달 20만 원씩 보태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매달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박 씨 부부는요, 퇴직금을 잘 운영해서 국민연금 합쳐서 월 28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딸은 대출을 갚으면서 스스로 재무 관리를 배웠고요.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안 주셔서 제가 더 신경 써서 돈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은 핵심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준 뒤에도 30년을 내가 살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신 후에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 금융자산에서 자녀에게 줄 금액을 빼보세요. 자, 그리고 남은 돈을 여러분들의 생존 기간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만약 지금 60이면 90까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30년도 나눠보는 거죠. 거기에 예상 연금 수령액을 더했을 때 최소 월 240만 원이 안 나오면요,
그건 못 주는 게 아니라 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물가는 매년 엄청 오르죠. 그래서 실제로 240만 원은 지금 기준이고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는 것도 아닌, 또 안 주는 것도 아닌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자녀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겁니다. 자, 복잡한 것 같죠?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세법에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정 이자율 정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 사이라도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 정상이라고 정한 기준인데요. 현재는 약 4.6%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자를 안 받아서 생기는 혜택이 있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자를 깎아준 만큼에 대한 이득. 네, 이게 1천만 원 미만이면요, 증여세를 안 매깁니다. 계산해 보면 이게 한 2억 조금 넘어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반드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요,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봅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겠죠. 차용증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갚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빚을 졌으니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돈이 나중에 돌아오니까 내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즉,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는 내가 자녀에게 도와준 것이 되고, 재무적으로는요, 부부의 노후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방법은요, 혼인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었는데요. 결혼하는 자녀에게는요, 1억 원을 추가로 더 줄 수 있습니다. 합치면 1억 5천입니다. 양가 부모 합치면 약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로 총 4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일반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방법 3은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조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은 증여 공제로 세금 없이 주고 나머지 5천 또는 1억 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겁니다. 다만 이건요, 각 가정의 재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죽어도 우리 부부가 30년을 살 수 있는 선,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 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내용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가진 돈이 아니라 주고 나서 부부가 30년을 살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기 전에 반드시 내 연금 수령액 또 금융자산, 예상 생활비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월 240만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차용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 2억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형식만 갖추면 안 됩니다. 실제로 상환 기록이 없으면요, 증여세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안 돼라고 말하는 게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요, 부부의 노년에 자식에게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랑으로 준 1억이 10년 뒤에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10년 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자녀의 전세금은 대출로 해결되지만 부모의 노후는 대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